지니스 오프닝 픽 들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 초반에 좀 주춤하는 듯 했었는데 다시 또 힘을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코스피가 2250선 넘어서서 2260선 다가서고 있네요. 코스닥은 700선입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 조금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악재를 좀 빠르게 소화시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가골에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시장이 예전에는 좀 들썩했던 이슈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 있는 바이오 업체 인수 때문에 한번 세게 밀렸습니다만 낙폭 많이 줄였고요. LG전자도 목표 주가 뭐 내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 내리는 과정 속에서 초반 하락하다가 상당폭 다 회복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약간 좀 하락폭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난번 뭐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하고 기아 같은 경우도 대손 충당금 많이 1조 3천원, 1조 5천원씩 쌌는데도 불구하고 초반 약세 이후에 빠르게 반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노텍도 F 악재 때문에 급락했었습니다만은 하락폭 많이 줄였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확실히 있고요. 악재를 계속 삼켜내고 있는 모습 본다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호재성 이슈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주들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은 또 소재 쪽 대주전자라든지 나노 신소재 쪽, 코스모 신소재 쪽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화학도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또 유럽 쪽도 생각해 본다라면 솔루스 첨단 소재 초강세 급등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낙폭이 컸던 컨텐츠나 게임 섹터 쪽들, 특히 위메이드 급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컨텐츠는 특히 뭐 넷플릭스 실적 때문에 국내 영상 컨텐츠 업체 중심으로 한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확실히 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뭐 실적 이슈라든지 기타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변동성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진희 부장이 오늘 장에 보고 있는 키워드 3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게임 콘텐츠 강세, 넷플릭스 실적 발표. 넷플릭스 구독자가 오락가락합니다. 뭐 어떤 흥행 드라마가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많이 내렸던 게임 콘텐츠에 호재가 되고 있어요. 이 반응들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넷플릭스는 거의 우리나라가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려울 때 오징어 게임이 한번 해주더니 이번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가입자 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넷플릭스 또 지금 실적 거의 서프라이즈 하면서 시간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영상 콘텐츠 제공 업체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라면은 뭐 엔터 업체들 되겠습니다. 뭐 A스토리가 특히 좀 급등한 모습이고요. 지금 키스트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 사마 네트워크스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콘텐츠 섹터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도 4%에서 5%까지 다 초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다시 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던 만큼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녹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위상이 좀 더 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또 게임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당히 좀 낙폭이 컸고요. 대작의 부재가 있었습니다만은 내년 하반기쯤이면 또 신작에 나온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믹스 3.0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업체들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트리플 A급의 콘솔 게임들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라든지 게임, 콘텐츠 섹터주들이 바닥에서 서서히 조금씩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 바닥에서 40% 이상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폭과대주들의 쇼커버링과 함께 호재성 이슈들이 결합이 되면서 콘텐츠라든지 게임 섹터, 메타 섹터 이런 쪽들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단가 낮추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런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진짜 관건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정고점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종목군들도 좀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차익 실현해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 많이 실제로 들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속에서 뭐 쇼커버가 들어와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뭐 이런 고민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위메이드 기반으로 본다면 지금 위메이드 지금 60에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바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해당 섹터를 뭐 완전히 버릴 게 아니다라면은 저항대가 오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지지선이 확실히 잘 지켜진다면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쓰는 것도 섹터 대응에서는 좀 중요하겠고요. 팔고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라도 잘못 옮겨가면 또 반대로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아주 바닥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 속에서 이동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영상 콘텐츠라든지 게임 섹터, 이런 쪽, 엔터 섹터, 이런 쪽들의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해당 기업들의 실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정말 가망이 없다 싶으면은, 뭐, 매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이 주가가 싸고, 앞으로의 기대치가 있다라면은, 좀 일정 부분 좀 유지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적인 대응, 고점 매도하고 다시 조정 시에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런 쪽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트레이딩을 가미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등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강세.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일본 자동차 기업이나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호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2차 전지가 시장의 원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번 GMA에서 지금 포드와도 거래를 한 것이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대장으로서 특히 음극재까지 아우르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계속 광물 자원을 대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IRA법에서도 호재가 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선택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국내 업체들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대로 그동안 좀 쉬었었던 뭐 대주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나노신 소재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기대치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에 있는 기업이랑 또 MOU 했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또 계속 올라오고 리튬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음극재, 양극재 소재주들도 계속 기대치를 갖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전지 소재의 리딩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보이게 된다라면은 주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긍정적인 접근 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분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 보시면 그동안 못 움직였던 장비주들까지도 순환매가 좀 강하게 돌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 감산 이슈에 관련주 약세. 애플 여러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패드 폴더블 출시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간밤에는 아이폰 14 플러스의 감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 애플 수혜주들이 하락세를 띱니다.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죠. 애플 아이폰 14 감산 얘기 나왔었고 또 며칠 전에는 뭐 중국의 그 정조성이 봉쇄 당하면서 애플이 이제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은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계속 좀 잘 버티다가 오늘 또 그 뉴스에 한번 출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낙폭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BH도 그렇고요. LG 이노텍도 낙폭 상당히 줄이면서 아래꼬리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주가다라는 점을 시장이 좀 인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맥스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아이폰 14의 좀 주력 모델로서 또 비싸잖아요. 그 부분 좀 잘 팔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좀 대형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BH는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감산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면서 지금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술적으로 뭐 해당 두 종목이 좀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오늘 저점을 보유하신 종목들은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기타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최근에 좀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중에서 좀 실적 이슈를 좀 더 파악해 보면서 좀
뭐랄까요, 선별된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한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시장의 키워드와 또 대응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